여러분은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 없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70이 넘어도 피부가 팽팽하고 활력이 넘치는데 어떤 사람은 40만 넘어도 온몸이 쑤시고 급격하게 늙어버리는 걸까요? 단순히 유전자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최신 의학은 그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밝혀냈습니다. 바로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는 불꽃, 만성 염증 때문입니다. 이것을 의학계에서는 염증과 노화를 합쳐 인플라메이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남들보다 10년, 아니 20년 더 젊게 사는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영상 뒷부분에는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돈 한 푼 들지 않는 결정적인 해결책을 정리해 두었으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사실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염증이라고 하면 상처가 나서 곪거나 붓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화를 만드는 염증은 다릅니다. 통증도 없고 열도 나지 않습니다. 마치 침묵의 살인자처럼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이 만성 염증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멀쩡했던 몸의 세포를 좀비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건강했던 세포가 염증 공격을 계속 받으면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은 좀비 세포, 즉 노화 세포로 변해버립니다. 이 좀비 세포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주변의 건강한 세포들에게 SASP라는 독성 물질을 끊임없이 뿜어냅니다. 마치 좀비 영화에서 좀비에게 물리면 감염되듯이 내 몸속의 정상 세포들을 계속해서 노화 세포로 전염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40대 이후 노화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내 몸에 이런 염증이 쌓이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당화 반응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이 설탕에 절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당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액 속에 남은 당분이 단백질과 결합합니다. 단백질과 당분이 끈적하게 엉겨붙어 찌꺼기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합니다. 이 물질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피부의 콜라겐을 딱딱하게 만들어 주름을 만듭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몸이 안에서부터 서서히 병들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인플라메이징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병원 검사 없이도 알 수 있는 위험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후에 찾아오는 참을 수 없는 졸음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로 졸리다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며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뱃살입니다. 팔다리는 가늘어지는데 배만 볼록 나온다면 내장 지방에서 염증 물질이 24시간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이유 없는 관절 통증과 뻣뻣함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붓거나 허리가 뻣뻣하다면 이미 염증이 관절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싼 영양제나 약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내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3단계 솔루션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식사의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실 때 무조건 채소를 먼저 드세요. 이것은 하버드 의대 연구팀에서도 강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들어가서 그물을 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시고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은 맨 마지막에 드시는 겁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식사 후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아주고 염증을 만드는 당 독소의 생성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위장이 쉴 수 있도록 공복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오토파지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은 배가 고파지면 부족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몸속 여기저기에 쌓여있던 낡은 세포나 찌꺼기들을 가져다가 태워서 씁니다. 몸속 쓰레기를 싹 치우고 새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하루에 딱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위장을 비워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6시에 식사를 하셨다면 그날 아침 6시에서 8시까지는 물 외에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은 소화 대신 청소와 재생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비싼 영양제보다 내 몸을 훨씬 더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항염증 식품을 전략적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십자화과 채소와 딸기 같은 과일들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십자화과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시죠? 십자화과란 꽃잎이 네 갈래로 갈라져 십자가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이 대표적인 십자화과입니다. 이 채소들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염증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오디와 같은 베리류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뇌세포의 염증을 청소하는 데 탁월합니다. 영양제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자연식품으로 섭취했을 때 그 흡수율과 효과가 훨씬 높다는 것이 여러 연구로 증명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세계적인 노화학자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단순히 걷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당분 저장소이자 염증을 없애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공장입니다.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처럼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운동을 하루 20분만 해보세요. 근육에서 나오는 항염증 물질이 전신을 돌며 혈관을 청소해 줄 것입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오늘 내용을 딱 3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급격한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만성 염증이 만든 질병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무조건 채소부터 드시고 탄수화물은 맨 마지막에 드세요.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저녁 식사 후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에서 14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세요. 내 몸이 스스로 독소를 청소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건강은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습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채소부터 먼저 먹기를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도 아침에 눈을 뜨는 느낌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검증된 정보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